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대 야소 정국이 되면서요, 내란 심판과 정치개혁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정치의 승자독식 구조와 양당 중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죠. 다양한 정책을 가진 제3지대 정당들과 연대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이루자는 얘기입니다. 지역의 소수 정당들도 조직 재정비와 주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제3지대 정당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소수 정당들의 행보와 지방선거의 준비 내용, 또 제도 개선을 통한 다양성 회복 방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제3지대 정당들의 행보와 존재감 확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 선거 결과 전라도에서도 찍은 빨간 표가 있고 경상도에서도 찍은 파란 표가 있고 혹은 나머지 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다 사표가 돼버리는 이제 승자 독식, 현재 정치 구조가 양당 중심의 이런 정치 구조여서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개혁 과제이고 소수 정당들도 나름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목소리들이 양당 정치에 가려지지 않고 그리고 사표가 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랑 연대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민주당과 협조할 건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발언들을 좀 더 차별화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정의당,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토론회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고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다루는 모습에서 소수 정당의 필요성을 느꼈죠. 대선 이후에도 3지대 정당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 도민들의 민심도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해요. 상대적으로 농어촌 쪽에서 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선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하면서 그런 의미는 좀 흐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농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쌀 관세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소수 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내세워서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폭을 조금 더 늘려서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3지대 정당들의 행보와 존재감 확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죠. 정의당의 오연숙 도당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도상 도당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진보당의 전권희 도당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에 시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네, 예, 시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네, 예. 소수정당이 꼭 필요하다는 걸 그런데 말씀해 주시네요. 정당 이름은 민주노동당, 정의당, 조국혁신당인데 왜 소수정당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되는지 아마 세 분은 반감도 있으실 것 같고 안타까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양당 정치라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양당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다. 그러면 제3정당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표를 못 던져 사표가 되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적나라하게 민주당을 겨냥한, 민주당이 여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이 전북 안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겨냥한 측면보다는 제3정당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의 각 정당이 현 주소 또 걸어가야 될 길, 그런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더 평가하고 진단하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뭐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졌습니다. 일단 대선 결과 1,700만 표를 획득했고 당선이 됐고, 민주당이 이제 여대 야소의 정부까지 차렸습니다. 함께 한 유권자들 그 마음 어떻게 살피셨는지 먼저 세 분의 말씀 드려야 될 텐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못했고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부적으로 긴 시간,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매우 격렬한 토론들이 진행됐고, 독자 후보를 내서 완주시켜야 된다는 측과 독자 후보를 내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측과 독자 후보를 내지 말자는 측과 한 세 군데 정도로 세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독자 후보 완주로는 좀 후퇴를 했고, 독자 후보를 내야 된다는 측과 독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예. 의견이 대립되고 토론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견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졌고, 표결 결과로는 전 당원 투표에서
한 98% 정도가 독자 후보를 내지 마라 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압도적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내란 종식이 되어야 된다는데 큰 대의 명분이 있었고요. 작게로는 우리 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첫 번째 질문 언제 단일화할래? 두 번째 질문 언제 단일화할래? 세 번째 질문 언제 단일화할래? 로 모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했습니다. 예. 아마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압도적 정권 교체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단일화 가지고 선거 내내 떠들었는데 이쪽도 단일화 가지고 선거 내내 떠들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의 좋은 측면, 유리한 측면, 예. 정책을 볼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후보를 안 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관의 그 최종 판결 파기환송심 보고 또 독자 후보를 내야 된다. 예. 혹시라도 민주당 후보가 날아갈 수 있는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다시 또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논의가 최종적으로 모아졌고요. 그래서 후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선 때 뛰는 그 12명의 국회의원들 보니까요. 네. 거의 민주당 의원처럼 민주당 옷을 입고 최선을 아무튼 다 하셨어요. 예. 12명의 국회의원들은 뭐 12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전북 지역에서도 우리 당 당원들은 지역별로 4명, 5명씩 짝을 지어서 시장 상가를 계속 방문했습니다. 예. 걸어다니면서 듣고 경청하고 그다음에 소곤소곤 선거 운동을 꽤 많이 바닥에서 했습니다. 뭐 의원들이 뛰는 것은 뭐 언론에 보여주지만 소곤소곤 선거 운동은 언론에 예. 보여주지 않지만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오연숙 도당위원장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조국혁신당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예. 이번 선거가 대선 선거가 탄핵의 내란에 의해서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진보정당이 출마를 해야 될 것이냐는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내부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 대선 시기에 거대 양당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진보정당이 꼭 대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에 의해서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연대 연합을 통해 가지고 민주노동당을 출범을 시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또 국민들이 봤을 때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않은 내 삶의 목소리를 대선에 대변을 하게 됐고 진보 정당을 좀 왜 필요한지를 좀 각인시키는 선거가 되었고요. 전북 지역 내에서는 예상 득표율이 93%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93%라는 그 수치가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을 때 92.28% 정도를 전북에서 득표했기 때문에 전북에서 93%를 했는데 10% 밑에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전북에서 목표 득표율을 얻지 못한 것은 전북의 민주당의 지금까지 일당 독주의 전북을 책임지는 정치 세력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북의 유권자가 좀 심판의 개념으로 그렇게 득표율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이후에 지방선거나 직접 나와 관련된 지방선거에서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우리 지금 야3당인데 예. 야3당들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도민들을 찾아뵙는가에 따라서 이런 지형들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대선에서 지지했던 도민들의 의견들이 좀 바뀔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북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건데도 물론 이원태 도당위원장이 내세운 목표치가 93%에서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인데 그리고 득표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은 예전에 대선 득표율보다 훨씬 높았는데 예, 예. 이 호남권이 아. 득표율이 0.3% 차이지만 예전 득표율보다 낮은 득표율을 나타냈었거든요. 예, 이 예.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좀 평가를 해야 될 지점이고 도민들이 왜 이렇게 표심을 작용했는가는 서로 이제 그 좀 토론도 해보고 예, 왜 예.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좀 평가를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어차피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득표율을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이제 권영국 후보가 0.98%거든요. 아직도 이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정당의 후보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 이 양당 정치가 참 굉장히 고착화돼 있구나라는 걸 실감을 한 번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노동당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이건 내란 세력 척결을 해야 된다는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투표를 못하겠다. 민주당이 투표를 주고 뭐 후원금을 예. 주셨다는 그 국민들도 계시고 1번이 나를 대변해 줘 안에서 5번을 찍었다는 그런 두 가지의 측면으로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양당 구조 안에서는 사표 심리를 넘어서면서 투표하기는 쉽지 않는 구조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예. 느꼈습니다. 진보당의 전권희 위원장님, 전주을 출신의 강성희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했고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만 진보당은 결국 후보를 내지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대선을 치렀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뭐 대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12.3 계엄 내란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민심이 분명히 확인되는 장일 것이다라고 봤고 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내란 세력 심판의 민심이 확인된 대선이었다. 근데 저희는 다만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오연수 의원님께서 사실은 97년 이후로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80% 육박하는 투표율이었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과반에 이제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탄핵 여론이 60%를 넘나들었고 정권 교체 여론도 55% 내외였는데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게 무엇인가? 뭐 저희는 나름대로는 내란 세력 심판의 민심은 확고한데 이걸 충분히 어떤 흡수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특히 이제 민주당 반국힘 비민주 이 삼지대 여론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이준석 후보가 파고든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진보정당이나 제3당들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저희 진보당은 사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다 흡수하지 못하는 탄핵 찬성, 정권교체 여론이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정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이준석 후보한테 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예. 진보 후보가 출마하고 선거 사항에 따라서 어떤 유연하게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내부 이견 때문에 김재현 후보가 그런 중간에 사퇴하고 그런 내부 파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대한 책임 평가도 나름 뭐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다만 그때는 사실상 박빙이었거나 오히려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랬고 오히려 이번 같은 상황은 2017년 국정농단 촛불과도 유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정적인 그런 정권 교체 여론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압도적 패배를 김문수 후보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 포위하는 진보 개혁 후보가 오히려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선거 지형에 나쁘지 않다 하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예. 당내에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선은 뭐 끝이 났기 때문에 대선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6월 3일은 대선이었습니다만 내년 6월 3일은 제9회 동시 지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민선 9기 지방 선거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더 해봐야 될 텐데 정두상 위원장님. 네. 총선 때 지민비조는 1인 2표였기에 그 당시 또 분위기상 가능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구속 이후에 네. 과연 조국 혁신당이 대선에서의 활약은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또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어떤 특히 호남 안에서의 대결 구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초미의 관심입니다. 예, 뭐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 하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작년 10월에 보궐선거를 전남 영광과 곡성. 곡성에서 예. 했습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 둘 다 한 32, 3% 정도 그렇습니다. 득표를 했는데요. 예. 특히 곡성에 사는 후보는 농민의 활동을 오래 한 사람인데 또 곡성 출신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 혼자 단기 필마로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단기 필마로 출마를 해서 35% 득표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이후에 이제 4월 달에 담양 군수 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후보를 군의원을 3선한 무소속 후보를 영입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선거는 단기 필마 두 분을 선택을 해서 선거에 나갔더니 득표율 35% 정도로 졌고 무소속 3선한 후보를 선택했더니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후보를 찾아내서 공천하면 호남의 유권자들이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걸 담양 군수 선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민주당의 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에게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삼선 군의원이 민주당 쪽 사람 내지는 민주당과도 연관이 있는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직접 선거를 매일매일 갔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한 상당한 많은 숫자를 이제 같이 맞습니다. 와서 예. 선거 운동을 하면 유권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윤석열 탄핵부터 시켜야지. 저 거대 정당이 겨우 담양 군수 하나 탐나겠다고 왜 당 대표가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거꾸로 선거 운동하는 우리를 시장통으로 데리고 와서 맥주도 사주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해도 기어이 맥주를 사 먹이고 막걸리를 사 먹이면서 본인들은 찐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 바라는 민심의 흐름도 있고 조국혁신당에 바라는 민심의 흐름도 있었는데 현장 정서는 민주당은 그때 당시로는 중앙 정치에 몰두해라. 예. 왜 지역 군수 하나 바뀐다고 민주당이 큰일 나냐. 이런 정서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선택을 해서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것이고요. 큰 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후보가 이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기도 했습니다만 누가 우리 지역에서 일할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민심이 정확하게 좀 반영된 것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꾼론도 많이 예. 했고 그리고 담양 군수 후보가 저희 당 군수 후보가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해서 그냥 듣고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하소연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주겠어요라는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열심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유세차에 올라가서 연설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골목 상정 다 다니면서 듣는 걸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예. 그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조국혁신당 얘기만 들을 수 없으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영광 곡성 지난 10월 그리고 4월에 담양에서의 당선을 시킨 정당으로서 최초거든요. 사실 조국혁신당이 12석의 의석이 있습니다만 정당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으로 뽑아준 담양의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마디 더 예,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은 그때가 창당 1년 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창당 1년 만에 이만큼 국민적 지지, 유권자들의 두터운 호감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버텨볼 만한 이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생 창당한 지 1년 만에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민주당당, 정의당, 진보당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 정당에 장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민심이 바뀌었다? 아니면 이제 어떤 인물론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준이 됐다? 관심이 높아졌다? 이게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의 기준이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진보당의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과 호남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또 작년에 영광에서 저희가 사실은 작은 정당인데 오히려 저희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아주 진두지휘한 선거에서 사실은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놀랬고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막판에는 1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저희 또 광양에서도 저희가 30% 가까이 우리 기초원 선거에서 득표를 해서 당선은 못했지만 예. 가능성을 보였고 또 이제 직전 2020년 지방선거에서 저희 전북 지역에서 지역구에서는 비례 빼놓고는 다 민주당이 싹쓸이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오은미 도의원과 우리 손진영 의원이 지역구에서 또 당선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희망을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어떤 기득권과 돈 정치가 아니고 우리 주민 속에서 함께 땀 흘리고 풀뿌리 정치를 해온다면 저는 충분히 예.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줬고 저희 이제 진보당에서도 기초의원 광역원을 넘어서 단체당을 통해서 진보 정치의 효능감, 대안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 전북 지역에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의 그런 단체당을 배출해서 전북 지역에 30년 동안의 민주당 위주의 단체당 그런 행정이 아닌 새로운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보이겠다 하는 각오로 이번 선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지방선거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영광국성 또 담양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울러서 지금까지 민선 8기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 지역의 단체장 선거도 그렇고요.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누가 더 적합한 일꾼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인 우리 지역에서도 14개 시장 분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가능한 경우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1대1 구도 가능하겠습니까? 1대1 구도를 준비하면 가능한 지역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다 뭐 지역에서 활동했던 시기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다 적용하기는 힘들고 전략적으로 한두 곳 뭐 몇 곳을 그냥 해서 1대1 구도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군수도 당선을 시키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호남권에서는 민주당 일당 독주에 대한 그런 폐해나 그런 것을 도민들이 여지껏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대선을 그렇게 민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는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의 표를 또 전략적으로 또 몰아주실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전략적인 호남에서는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흐름들이 있고 바람이 불 것이라는 그런 내부적으로도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그런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는 좀 준비를 잘 해서 좀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노동당도 그냥 예전에는 그냥 정의당의 한 세력으로만 그냥 있었는데 대선을 계기로 어쨌든 외곽 세력과 그리고 진보 정당들과 함께 연대하는 연대 연합의 그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그런 연대 세력들과 함께 지방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총선에서 10명 국회의원 민주당 다 몰아줬어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표를 던져줬어요. 이제 지방선거가 나오는데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도의원이 40명인데 민주당이 37명이고 그 가운데 18명에서 20명 가까이가 자치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화가 됐습니다. 절반이 지금 후보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군이 그렇게 많은데 각 3정당이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당은 후보군을 그럼 낼 수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동안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데에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도 못했고 겨우 낸 곳도 정말 갑작스럽게 출연한 후보군으로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조차가 적었기 때문에 이 인물론에 대한 숙제는 오랜 동안 가져왔던 3정당으로서의 숙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실까? 어떻게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는
인물들이 몇 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라북도 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3군데 이상 당선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기초에서요. 예,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연대를 잘하고 선거는 역시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선거연대를 잘하게 되면 전주시장, 익산시장, 군산시장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그동안에 고위관료 출신의 사람들이랄지 또 민주당에서 오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천받기 위해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는 별로 이렇게 수용할 생각이 없고요. 인물 영입론에 있어서 확실히 선을 긋고 예, 계시네요. 오히려 지역에서 성공한 소상공인 출신이랄지 예. 이런 분들과 함께 미리미리 좋은 인물을 찾아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도 우리 야3당이 포기하지 않으면 찾을 수 있다. 지금 근데 야3당을 갑자기 지금 언급하셔서 선거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제안을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만으로도 호남 지역 정치 혁신 안 됩니다. 못 이루네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호남에서의 거함인데 재밌는 것은 좀 몇 달 된 여론조사입니다만 예. 전북에서 지역 정치 교체 요구에 대한 질문에서 63%가 맞아요. 지역 정치를 교체해야 된다. 저희 KBS MBC 합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63%인데 반대로 그 다음 항목에서 어디를 지지하느냐니까 민주당이 63%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의식이 도민들 속에 있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민주당도 지지할 거야. 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좋은 인물 진짜 일꾼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저 사람은 일꾼이야라고 인정되는 일꾼을 찾아야지 예. 일을 잘하는데 유권자들이 전혀 모르는 일꾼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부지런히 찾아내고 지역 주민 속으로 끊임없이 들여보내고 예. 이런 작업들을 해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연대를 토대로 해서 예. 새로운 인물,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을 해오면서 인지할 수 있고 확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면 네. 구도 속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선거 연대라는 말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써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정당 경쟁 구도로 치러진 것이고 또 소선거구제 물론 이제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이긴 합니다만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연대 이야기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조국 혁신당에서의 말씀 내용에 대해서. 네, 하여튼 선거연대는 이제 다만 이제 어떤 선거 공학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 전북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도민들의 또 한결같은 또 여망이고 오랫동안의 숙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뜻 있는 세력들 힘을 모은다는 의미로 저는 적절히 검토해야 할 것 같고 다만 오연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어떤 당위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현실 또 그에 걸맞는 일꾼의 준비, 인물의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현실에 기반해서 깊이 있게 수기하고 좀 필요한 지역들부터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선거 연대는 그렇고요. 인물은 진보당에서는 강성이라고 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전주울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운동, 선거 유세를 보면 야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파급력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선택과 집중 전략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는 사실은 주민들의 투표 기준이 다릅니다. 정말 지역 일꾼
인물에 대한 그 갈망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진보 정당들이 선명한 목소리는 있었으나 밀착된 주민 기반이 취약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예. 저는 이걸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정당, 수권정당 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현재 지방의원 후보들은 나름대로 자기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해온 후보들을 제가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울 예정이 있고 예. 아마 기초와 광역에서 제가 상당히 선전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예.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14개 시군 중에서 한 곳 이상의 단체장 선거에 당선돼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어떤 진보 정당의 어떤 효능감과 대안 가능성을 반드시 보이겠다. 예. 그래야지 더 큰 문이 열린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현숙 위원장님, 그동안에 어쨌든 뭐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각 14개 시장 군수 투표의 후보를 다 내지 못했잖아요. 한 명 찾기도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연대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긴장감 속에서 경선을 좀 더 투명하고 더 일꾼이 누구와 적합한지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묻는 이제 여론조사와 더불어서 진행할 것이고 방식이 연대를 통한 어떤 모습의 제안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가 그냥 물리적으로 딱 연대한다고 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이게 날 것이라고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닌 거고, 예. 저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연대 연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따로 또 같이 뭐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를 하자는 거는 어쨌든 여기 일당 독주를 하는 이런 정치적인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그런 후보를 뽑는다는 큰 틀에서는 연대를 하고, 그리고 각자 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진보당이나 뭐 민주노동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예, 예. 그런 성격들이 다르듯이 각자 당에서 추구하는 바는 그렇게 또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하고, 또 큰 틀에서는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틀도 좀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 전북은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전남의 경우는 또 각기 다른 흐름대로 또 그런 걸 시작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좀 지역마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전북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좀 서로 논의하고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정당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당원들의 역할이 크고요. 특히나 이 민주당의 호남에서의 당원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 조사 50, 여론조사 50을 통해서 경선을 통한 민주당의 방식이 있고, 3정당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원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조직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내지는 선거 때 집중하고 있다라는 모습 속에서 민주당이 늘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뭐 지난 2016년 안철수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에서 10석에서 7석을 가져가고 전국에서 38석을 가져갈 정도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거가 인물, 구도, 이슈 뭐 세 가지의 조건 속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 우리 도민들 가운데 당원으로서 민주당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또 유권자도 있습니다만, 각 정당이 이 당원 모집을 통해서 조금 더 정당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길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을까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꾸준히 당원 모집, 당원 배가 운동, 특히 주권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당비가 1,000원인데 우리는 5,000원이어가지고 이게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민주당 당내의 선거 보면, 당내 경선 보면은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나 대통령 후보 경선 같은 거 보면은 투표 참여율이 호남 전라북도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민주당 주권당원 중에서 30% 정도만 당 활동에 특히 투표 정도 하는 정도고, 나머지 70%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도 보면은 민주당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민주당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민주당 편을 들고 거꾸로 자기가 속한 정당을 막 나무라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구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후보를 선정하고 경선하는 과정에 당 기여도를 제일 중심적으로 놓고 볼 겁니다. 무조건 투표 행위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 기여도에 대한 가산점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 기여도 가산점의 핵심은 역시 본인이 주권 당원을 얼마나 많이 모집했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가가 주요 핵심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 내란 이후에 끊임없이 서울에 가서 집회 시위도 하고 지역에서 집회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 얼마나 참석하고 계시는가 당원들께서 특히 입후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참석하고 있는가도 사실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태까지 당 활동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예. 덜렁 후보를 주는 이런 거는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 내에서 주민 친화적인 인물을 길러내고 거기에 맞는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저희는 7월 말부터 정치학교가 개소돼서 시작을 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치 철학과 지방자치 과목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된 일꾼들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당원 모집 역시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의 활성화 측면에서 노력하는 후보군의 가점이나 비중을 두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번 대선 때 보면요 실제로 이제 뉴스화가 됐고 이원택 도당위원장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아침에 유세현장 사진 찍어서 중앙당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또 이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정당이 정권 창출의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뛰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상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신인들 입장에서는 이 당원 모집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기에 민주당 안에서도 참신한 늘 청년, 취약계층, 뭐 소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잖아요. 그런 의미의 당원과는 좀 다릅니까? 저희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1년이 안 돼서 예. 전체 당원이 한 20만 명이 넘었고요. 주권 당원은 이제 10만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 주권 당원이면 5천 원씩 내는 당원입니까? 예. 이 당원이 10만 명이 근접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전라북도도 역시 그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조국혁신당 당원이 전체 전당원에서 비율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예. 전국 1위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까? 있겠는데 예. 이분들만 현재 있는 분들로만 조직을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되고 이분들이 선거 운동에 같이 결합만 해주면 어떤 선거도 치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당원이었다가 조국혁신당으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과연 근데 투표 때는 선거 때는 다시 민주당으로 투표를 행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많이들 이제 변화는 있었겠지만 두 부류입니다. 민주당이 아예 싫어서 정당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예. 50%가 넘고요. 네네. 그러니까 생애 첫 정당인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활동을 하시다가 건너오신 분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안별로 우리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 탈당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사안별 탈당과 입당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한데 예. 어쨌든 당을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진보 정당은 아닙니다. 예. 진보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중정당의 길을 걷고자 알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두 정당하고는 약간 좀 길의 방식이 좀 다르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제3지대 정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세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도상 도당위원장, 진보당의 전권희 도당위원장, 그리고 과거의 정의당 또 대선 때는 민주노동당 정의당 오현숙 도당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당원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민주당과 더불어서 조국혁신당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뭐 정당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많아져서 활동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좀 있으시죠. 정의당 당원 가입해 주세요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당비에서부터 민주당은 1,000원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10,000원. 네. 월 10,000원. 월 예. 10,000원이거든요. 5,000원도 힘든데. 5,000원보다는 많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진보정당 처음 시작했을 때 10,000원이면 그냥 일자리가 보장된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도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10,000원이라는 당비가 부담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기업 노동자보다 요즘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계층들도 많고 그래서 예. 이 10,000원이라는 게 참 좀 부담스럽게 부담되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고 또 어떤 지자부에서는 전북 지역 내에서는 이 당원이라는 개념이 도대체가 큰 정당에서 이 당원이 어떤 역할을 하며 당원이라는 그런 그 인식 자체 그리고 활동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당원들은 당원 모집을 할 때 거의 당내 경선용 후보를 뽑기용이어서 그리고 그 당원이 모집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년 전 당원이 지금도 예. 계속 10,000원을 내면서 그런 당원호도 남아 있고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끝나고 한 몇 달만 한두 달 유지하고 아예 당권 유지가 안 돼서 다시 모집하는 그런 계속 그걸 만들거든요. 심지어 뭐 대납 당원, 페이퍼 당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화가 그렇죠. 되는 게 바로 그러니까는 그런 지적이죠. 본인이 선거에서 이를테면 그 후보 경선에 유리하게 쓰이기 위해서 이를테면 당원 모집을 하는 경우여서 이건 정당이 조금 이후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 당원을 어떻게 정당을 유지하기 위한 당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원이 주인이 되게끔 정당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닌가 지금 그냥 후보 경선에 그냥 유리하게끔 당원 모집이 되어서는 그것도 어쨌든 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원 모집하기가 어렵기도 한데 한번 가입을 하시면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좀 변화돼야 되지 않는가? 당원 활동도 그렇고 당비 같은 것도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가족 같은 당원이네요. 그러니까 10,000원씩을 내면서도 10년간 흐트러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 표. 자, 우리 진보당의 당원 예, 관련된 뉴스. 저희 이제 진보정당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당원들이 당에 대한 결속력이 높고 가치와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활동력이 좀 높죠. 다만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숙제는 저희가 대한정당, 수권정당을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많은 당원을 가진 또 대중적 기반을 구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가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발전해야 하는 또 숙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전북 유권자 1% 정도가 가입해서 활동하는 그런 정당은 돼야겠다는 게 좀 저희가 단기적으로 2026년과 2028년 총선을 거치면서 좀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하여튼 지금 국민 주권이라면 당원 주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당내에서 당원 주권과 당내 민주주의로 좀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냥 선거 때 일시적인 아까 말씀하신 경선용 입당은 올바른 의미의 정당 정치의 당원 모집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새로운 정당 활동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서 당원 확대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제3지대 정당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나눠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조금 각 정당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 12석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요. 하지만 조국 대표는 구속됐고 2026년 12월이 형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뭐 사면 이야기도 뭐 조심스럽게 조국 대표의 지지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선 뭐 주자급 내지는 당의 대표급이 함께 활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클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당연히 조국 전 대표가 죄송합니다. 전 대표죠. 예, 전 대표가 사면되어서 나온다면 아마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호남권에서는
조국 대표의 인기가 밑바닥 정서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밑바닥 정서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매우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국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국 혁신당 내에서는 중앙당 입장이나 전북도당이나 당으로서는 조국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오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지.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당에서는 먼저 얘기를 꺼낸 적이 없고요. 다만 이 사면이 필요한 것은 2019년 조국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로부터 내란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고 하는 것이 양형 기준으로 보면 이게 벌금 500만 원이거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부부 합산 6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죠. 심지어는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입시에 쓰이지 않았다는 부산대 당국의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합산 6년이라고는 가혹한 처벌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걸 원상복구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강력히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이 됐을 때 지방선거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완전히 달라지겠죠. 특히 호남권에서 선거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 보고 그 있습니다. 사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자세도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당의 프로세스대로 전국 선거에 전 지역의 후보를 내는 걸 목표로 갖고 있고요. 예. 호남권은 특히 모든 지역의 모든 후보를 다 내는 걸로 목표를 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연대 이야기도 계속 꾸준히 진행하신. 네, 선거연대는 우리 그 전북 안에서라도. 그렇죠. 전북 안에서 그 지역별로 사안별로 선거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예 3당이 지역선거 전체를 놓고 선거연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안별로 지역구별로 할 수 있는 데는 무조건 하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보당의 우리 전권희 도당 위원장님.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요. 예. 하여튼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자회견에 밝혔듯이 사실은 이제 이번 내란과도 연관돼 있는데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불평등, 불공정 사회라는 사회 경제적 문제와 정치 양극화라는 거대 양당 정치가 사실은 이런 또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비극적인 내란까지 사실은 저희는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진짜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핵심은 다당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보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그걸 보여드려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내년부터 전북 지역에서도 예. 진정한 의미의 정책 경쟁 협치의 새로운 전북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좀 각오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곳에는 적극 연대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시민과 주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인물을 내세워서 정말로 기초, 광역 그리고 단체장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정치 교체 원년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각오로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도의원들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뭐 기사화가 되고 있는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도의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진보당은 딱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물론 뭐 아직 그 본인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선택과 집중 속에서 본다면 그렇게 예상이 가능할 수 있겠군요. 저희 뭐 당내에서는 전라북 당내에서는 오은미 도의원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권유와 추천이 있습니다. 있고 조만간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저희는 또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반드시 당선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행정, 새로운 군정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하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한 도의원이신데 우리 오현수 의원님은 어떤 물론 도당위원장으로서의 끌고 가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의 정책 결정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저희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시에 안승 의원님이 계시고 그렇죠. 제가 이제 도에 있는데요.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시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목표고요. 예.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후보도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 진보정당의 그런 정책이나 도민들을 위한 그런 밀착 활동으로 좀 돌파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들은 편이 있습니다만 두 정당의 도당위원장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2진 3진은 받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그었고 역시 정당으로서 당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후보군들 그리고 아울러 이제 7월부터 정치학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후보군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전북도 전체의 중요한 공약 개발 발전 계획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구별로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구거나 혹은 자치단체별로 인물들을 찾아서 열심히 설득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목표는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전 지역에서 30% 이상 득표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도 30% 이상, 광역의원도 30% 이상, 자치단체장도 30% 이상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이 호남 정치의 대한 정당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뛰어보니까 그 가능성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유권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을 응원해주는 말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수치로 나오는 것 이상의 바닥 정서가 튼튼하다. 특히 호남 정치 혁신에 대한 요구가 튼튼하다는 점에서 예. 다른 두 정당과 함께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진보당의 전권희 도당위원장님. 네,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저희도 현재 우리 민생과 그다음에 전북 발전 그리고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국토균형 발전 세 가지 이 아이템 하에서 저희도 30여 개 전북 지역 좀 정책 의제를 발굴했고요. 이걸 준비해서 일단 전북 지역의 정책 정당으로 준비를 먼저 하면서 동시에 주요 지역에 저희가 전주, 익산, 군산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 복수의 기초의원 배출과 또 한 곳 이상의 단체당 당선을 위해서 저희 사실상 이제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를 했고 아마 추석 전후해서 아마 도민들에게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준비한 비전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함께 힘을 모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노동의 오연숙 위원장님.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도민 여러분께서 봤던 대로 실제 양당 정치에서 대변하지 못한 그런 정치 노동의 문제 그리고 농민, 여성 그리고 장애인, 이주민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안을 얘기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전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의 문제나 그리고 신공항의 문제도 지금 현재 민주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서 도민들을 찾아뵈면서 지방선거에 도민들과 밀착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 3지대 정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주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것과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누가 더 적합한 일꾼인지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전권희 도당위원장, 정의당 지금의 민주노동당 오연숙 도당위원장 그리고 조국혁신당 정도상 도당위원장과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